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Path Explorer AI 웨비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소프트리의 비즈니스 개발 매니저 에린이고 오늘은 저희 교육 매니저 매튜 디키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Path Explorer를 사용해서 두 지점 A와 B 사이에 최적화된 도로 위치를 빠르게 식별하는 방법을 라이브로 시연하고 토공 비용을 최소화하며 예비 계획 단계에서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초기 선형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하학적 도로 설계로 변환하는 방법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Path Explorer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Path Explorer는 저희 지형 모듈에 포함된 새로운 AI 기반 도구입니다. 이 도구는 Softtree Optimal Add-on의 일부로 도로와 회랑을 어디에 배치할지 지형과 어우러진 경관 수준에서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수백만, 실제로는 수천만에서 수억 가지에 이르는 다양한 도로 위치를 빠르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시공 가능한 후보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솔루션은 단순화된 도로 프리즘을 사용하여 생성되기 때문에 실제 단면의 세부 사항이 아니라 도로폭과 단순한 사다리꼴 프리즘만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절토 비용, 성토 비용, 포장 비용뿐만 아니라 최소 수평 곡률, 최소 및 최대 경사, 절토 사면 등과 같은 주요 설계 제약 조건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Path Explorer에 포함된 공사구역 편집기를 활용하여 다양한 수문학적, 지방공학적 또는 예를 들어 용지 확보 제약 조건까지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유용할까요? 지금 화면을 보면 우리 청중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 지형을 보고 어디에 도로를 놓아야 할지 빠르게 시각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혹시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그것이 최선의 선택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이 웨비나에서 시연할 프로젝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자신의 예상을 기억해 두시고 실제 데모에 들어가면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바로 경로 옵션을 시각화하지 못할 수도 있고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어디에 놓을지 결정하기 위해 사람들이 사용하는 몇 가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고선 지도나 정사 사진을 살펴보거나 현장에서 직접 여러 옵션을 탐색해 보거나 제가 추측과 테스트 설계라고 부르는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딩과 같은 기하학적 설계 소프트웨어를 실행해서 소프트웨어 내에서 다양한 옵션을 탐색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방법들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Path Explorer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은 도로를 어디에 놓을지 고민하는 데 드는 초기 시간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Path Explorer는 토공량을 최소화하고 여러분의 제약 조건을 충족하는 매우 빠르고 최적화된 옵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약된 시간을 다른 부가가치 활동을 통해 설계 과정의 다른 부분에 다시 투입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Path Explorer를 활용해서 그린필드 도로 설계의 과정을 어떻게 빠르게 시작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풍경을 바라보며 도로를 어디에 놓아야 할까라는 질문에서 왜 여기에 도로를 놓으면 안 되는가? 라는 질문으로 바꾸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Path Explorer에서 얻은 훌륭한 결과를 활용해서 여러분의 지형에서 적합한 도로 위치를 더 좁혀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Path Explorer는 여러분의 제약 조건을 충족하면서 저비용으로 최적화된 토공 솔루션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제가 계속 도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기능은 도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기능은 트레일, 파이프라인, 지상 컨베이어, 심지어 산불 방지선과 같은 것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Path Explorer는 이러한 유형의 선형 인프라에 적합한 위치를 빠르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모든 종류의 선형 인프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맞대에게 넘기기 전에 이 도구의 몇 가지 한계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선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의 도구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도구가 여러분의 전문적인 판단을 대체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도구 상자에 추가할 수 있는 도구일 뿐이며 매우 효율적이고 빠르긴 하지만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완전한 상세 설계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단계에 도달하려면 몇 가지 버튼을 더 눌러야 합니다. 하지만 이 도구가 잘하는 부분은 정말 잘 해냅니다. 여러분이 입력한 매개 변수에 대해 철저하게 평가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번개처럼 빠르게 작동합니다. 경로 탐색의 경우 보통 5분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소공량뿐만 아니라 더 많은 요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정말 유연하며 시공구역 편집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반복 작업이 가능하고 다양한 옵션을 아주 빠르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컨설팅 분야에 계시다면 고객에게 이렇게 다양한 옵션을 아주 빠르게 반복해서 검토할 수 있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세부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오늘 웨비나와도 잘 연결되는 마지막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이 기능이 Road Engines의 위치 모듈과 어떻게 통합되는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초기 경로 탐색 결과를 몇 번의 추가 클릭만으로 완전한 도로 기하학 설계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클릭은 아니지만 어쨌든 몇 번의 클릭이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 부분이고 이제 제 동료 매트에게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좋아요, 매트. 화면이 보입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웨비나와는 달리 오늘은 이미 세팅해둔 것들부터 시작할게요. 이미 지형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희 숨은 도구를 사용해서 하천도 모델링 해두었습니다. 이번에는 작업하려는 부지 경계가 포함된 쉐이프 파일을 불러왔고 정사 영상도 가져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에런이 소개한 것처럼 우리는 여기 아래쪽에 A 지점에서 위쪽에 B 지점까지 이동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는 이 선은 전통적으로 설계된 선이고 우리가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Path Explorer 도구를 사용하는 첫 번째 단계는 최적화 탭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Path Explorer AI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수하고자 하는 설계 매개 변수를 설정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저속도로로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곡선 반경을 35m로 설정하겠습니다. 이 도로는 단순히 산업용 도로가 될 예정입니다. 간소화된 단면으로 도로폭은 9m로 유지하겠습니다. 경사는 허용하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파르지는 않게 최대 18%로 제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5가지 옵션을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정한 만큼 최대 10개까지 옵션을 제시해 줄 거예요. 따라서 이 설계 제약 조건을 준수하게 됩니다. 이제 이 영역을 탐색할 때 고려할 것은 토공 비용입니다. 기본값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예상 단가에 더 적합하게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그 값들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예시에서 이 과정을 진행하는 걸 보셨다면 대부분은 그냥 이대로 진행해서 괜찮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추가로 고려하고 싶은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공구역으로 가서 비용과 기본값에서 벗어나거나 우리가 피하고 싶은 구역 등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4가지 유형의 시공구역을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즉, 출입 금지 폴리곤, 출입 금지 폴리라인, 폴리곤, 그리고 폴리라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폴리곤을 열고 임의로 하나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구역의 단가가 다르다는 것을 소프트웨어에 알려주고 싶다면 예를 들어 이 구간에는 안반이 얕게 분포할 것으로 예상되니 굴착 비용을 높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다루는 상황을 탐색할 때 이를 고려하게 되며 특정 구역에 대해 설계 제약 조건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폴리곤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고려하고 싶은 것은 주로 제 하천들입니다. 그래서 토공 비용을 계산했지만 만약 여러 교차로에 파이프를 설치해야 한다면 그 비용도 당연히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소프트웨어나 다른 웹이나 영상에서 클릭하는 걸 보셨다면 대부분의 경우 모든 하천에 일괄적으로 비용을 적용해서 합리적인 결과를 얻곤 합니다. 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고 서로 다른 비용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미 구분해 두었으니
이 구간들은 교차 비용이 $1,000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로 가서 이 구간들의 교차 비용은 $2,000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구간은 $5,000입니다. 사실 제가 하는 일은 여기 아래쪽에 있는 큰 하천은 유역 상단에 있는 작은 지류들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뿐입니다. 이 아래쪽에 큰 하천은 $10,000가 들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비용이 적용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어떤 곳이 더 비싸거나 저렴하다고 말하는 것 외에도 소프트웨어에 저기는 가고 싶지 않다고 알려주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를 위해 우리는 진입 금지 폴리곤과 진입 금지 폴리라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은 없지만 피하고 싶은 불안정한 지역이 있다면 그것을 진입 금지 폴리곤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입 금지 폴리라인을 사용할 거고 그걸 적용하겠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개울에 적용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류점에 있는데 거기에는 좀 복잡한 상황이 있습니다. 피할 수 있다면 그냥 피하라고 지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입 금지 폴리라인으로 추가할 것은 제 부지 경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려하고 싶은 탐색 구역을 둘러싼 폴리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우에는 그 선을 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폴리곤일 수도 있지만 선처럼 간단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걸 추가하겠습니다. 이제 진입 금지 폴리라인이 2개 있습니다. 폴리라인입니다. 확인을 누르면 공사 구역이 설정됩니다. 이제 출발지와 도착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기본 설정만 사용하는 것과 다른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우리가 목적지에 진입하고자 하는 방향, 즉 B 지점에 접근하는 방향이나 A 지점에서 출발하고자 하는 방향을 구체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점. 이러한 점은 실제 상황에서 매우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경우에는 예를 들어 새 도로가 기존 지점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정렬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정하고 도착지의 경우에는 이곳이 앞으로 더 연장될 수 있는 산업도로이기 때문에 그 지점에 도달할 때 그 방향을 향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확인을 누를 거고 문제의 크기 측면에서 보면 꽤 큰 문제라서 즉시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고려하는 요소에 비해 꽤 빠르게 해결될 것입니다. 여기서 몇 번의 상태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직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고만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 너무 오래 걸리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때가 되면 해결책을 찾았지만 여전히 개선 중이라고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나면 꽤 빠르게 여러 해결책을 찾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검색되는 동안 이게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 도로가 어디로 이어질지, 최적의 경로가 어디일지 시각화해 보세요. 네, 결과가 너무 오래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5개의 경로를 찾았고 여전히 더 나은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나오네요. 그리고 이걸 라이브로 할 때 1분이 엄청 길게 느껴지는 게 정말 신기한데 실제로는 이게 정말 정말 빠른 거예요. 문제 크기로 보면 지금 수천만 가지의 옵션을 살펴보고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는 게 좀 어색하게 느껴지긴 하네요. 혹시 궁금한 점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에서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골라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질문할 시간이 없네요. 그래서 더 이상 개선될 가능성이 낮다고 나오네요. 취소를 누르겠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다양한 여러 가지 다른 해결책이 나와 있는 걸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선택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마도 그냥 천천히 둘러보면서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어떤 것을 진행하고 싶은지 직접 판단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여기 적용한 비용 정보를 바탕으로 각각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참고하는 지표 기준으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름으로 기능을 선택했습니다. 여기 들어오면 목록 맨 위에 Path Explorer 기능들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숫자가 붙은 Xpaid underscore가 있습니다. 이 기능이 단가 기준으로 봤을 때 11만 4천 달러로 가장 저렴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기능이 그룹 중에서 가장 비싼데 저는 그걸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진행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젠타색으로 강조된 경로는 여기 위로 가로질러 올라가서 그 다음에 교차해서 목적지로 이어지는 골짜기를 따라 올라갑니다. 이제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치로 전환하겠습니다. 저장되는 동안 Matt, 클릭과는 상관없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저희가 청중 중 한 분이 어떤 종류의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기본 사양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기본 사양이요. 7세대 드라이 프로세서의 램은 16기가라서 슈퍼컴퓨터는 아니지만 꽤나 괜찮은, 네, 일반적인 노트북이에요. 네, 그건 저희 회사 정책과도 맞아요. 저희는 슈퍼컴퓨터에서 뭔가를 시연하지 않아요. 항상 기본 컴퓨터만 사용합니다. 재미있는 컴퓨터는 프로그래머들이 써요. 그래서 지금 위치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형 파일을 참조하고 있는데 이건 다른 위치 파일을 설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초기 정렬을 위해 우리가 선택한 그 기능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시작점으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됐네요. 이제 설정이 끝났지만 몇 가지 더 손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보기 좋게 만들고 싶거든요. 좀 더 전형적인 설계 공간으로 들어가면서요. 우선 지금은 폴리라인이 있습니다. 즉 선과 꼭지점들의 연속이죠. 여기에 곡선과 접선이 포함된 제대로 된 정렬을 하고 싶어서 상단의 코리도 버튼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폴리라인을 정렬로 변환하는 도구를 실행하겠습니다. 여기서 최소 반경과 최대 옵셋 거리를 설정할 거예요. 확인을 누르고 다시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리면서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데 이 도구가 하는 일은 우리가 지정한 허용 오차 내에서 이 정렬의 곡선 개수를 줄이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곡선 개수를 줄이고 있고 우리는 그냥 두면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제 폴리라인에 여러 개의 꼭지점과 선분이 있던 대신 예를 들어서 제대로 된 곡선과 접선이 생겼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적으로 다루는 항목은 횡단면 형상입니다. 여기에 적용된 템플릿이 제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괜찮습니다. 이것이 기본 템플릿이지만 원한다면 템플릿 메뉴로 가서 원하는 대로 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많은 요소를 고려해서 더욱 최적화된 정렬을 얻고 싶습니다. Path Explorer 실행했을 때는 단순화된 횡단면을 고려했습니다. 이제 실제 횡단면을 고려할 것입니다. 또한 자재 이동도 고려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수직 최적화 과정에서 진행할 것입니다. Project Explorer 패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렬을 따라 샘플링하라고 지시하겠습니다. 이전에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설계 제약 조건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작 부분에서 기존 도로와 연결되는 지점에는 그 고도를 그대로 사용하라고 지정하겠습니다. 즉, 기존 도로의 높이와 동일한 고도를 유지하도록 설정하는 것입니다. 프로세스를 실행하고 다시 한번 기다리면
오래 걸리진 않겠지만 즉각적이진 않습니다. 이 과정은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렬을 따라 샘플링을 하고 우리가 입력한 제약 조건을 바탕으로 최적의 수직 정렬을 꽤 빠르게 찾아낼 것입니다.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수직 정렬이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도로가 지면에 놓인 것이 아니라 적절한 절투와 성토가 이루어졌고 여기서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끝부분에 정렬도 나와 있고 전체적으로 균형에 아주 가까운 상태입니다. 정말로 아주 근소한 차이고 여기 아래에서 통량을 확인해 보면 약 4,700스 제곱미터의 절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원하신다면 관을 추가해서 암거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원하는 크기와 방향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관에 대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저는 추가 클릭은 생략하겠습니다. 같은 작업을 반복하는 것일 뿐이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만든 결과물이 만족스러우면 멀티플롯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미리 포맷된 챕터를 불러오거나 작업하고 싶은 책이나 직접 만든 챕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몇 개의 죽은 링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는 몇 분 만에 도면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를 옮기고 그게 다입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만약 시공 스테이킹을 위해 내보내고 싶다면 파일을 저장하고 원하는 포맷을 선택하면 됩니다. 현장 검토를 위해 내보내고 싶다면 파일을 저장해서 에벤사 형식으로 내보낼 수 있고 이 파일을 현장에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제 설명이었습니다. 멋져요. 감사합니다, 맛. 약간 15분을 조금 넘겼지만 저희는 라이다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부터 지형을 만들고 예비 도로 설계와 시공 문서화까지 진행했습니다. 매티, 혹시 3 디뷰로 지형을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참가자들이 자신들이 패드 익스플로러가 찾은 경로와 같은 경로를 봤는지 다시 평가해 볼 수 있도록요. 이제 QA 세션으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남은 시간이 6분밖에 없다는 건 알지만 여기서 조금 더 길게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마트 첫 번째 질문입니다. 스트림 데이터는 어디서 얻으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스트림 데이터의 경우에는 저희 수문학 도구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몇 가지를 제가 따로 지정해 두었습니다. 비용도 표시해 두었고 이번 작업을 더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이름을 바꾼 스트림을 제외한 나머지 스트림은 모두 제거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도구는 다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형 면적을 늘리면 스트림이 유역의 더 아래쪽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정말로 여기 위로 올라가서 그 버튼을 클릭하면 되는 간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 모든 스트림과 저류지가 표시됩니다. 좋아요. 다음 몇 가지 질문들이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질문은 퀸즐랜드와 관련된 건데요. 퀸즐랜드에는 오염된 토양처럼 비싼 처리가 필요한 산성 황산염 토양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를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와 연결된 내용으로 주어진 폴리곤 내에서의 최적화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산성함 관련 문제가 있죠. 산성함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만약 특정 지역에서만 발생한다면 회피가 아마도 가장 좋은 전략일 겁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는 정말로 그곳에는 절대 가고 싶지 않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곳에 가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유일한 방법이면 하겠지만 사실은 원하지 않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폴리라인에서 정렬 아니면 경로 탐색 관점에서 보면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여기서 잠깐 임의로 말씀드리자면 하나의 피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음, 만약 저것이 금속 용출과 산성함의 잠재적 위험으로 식별되었다면요. 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새로운 방법입니다. 우리는 진입금지 다각형을 만들어서 그 피처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다각형을 통과하는데 정말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할 수도 있겠죠. 제가 그걸 뭐라고 불렀죠? 비용이 많이 드는 구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굴착당 비용을 대폭 올릴 수 있고, 만약 비용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설정하면 그 구역을 완전히 피하게 되겠지만, 만약 그게 유일한 경로라면 여전히 그 구역을 통과하게 될 겁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수직 최적화를 할 때 만약 그런 구역을 통과하게 된다면 그곳에서 나온 굴착토사가 노선 어디에서도 매립용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토사는 처리용 폐토장으로 보내도록 지정하거나 특정 구간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해서 오염물이 자연구역 밖으로 퍼지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절토를 하지 않고 최소 성토 깊이만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제약 조건 등 다양한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다양한 상황에 맞춰 여러 가지 유연한 방법이 있습니다. 폴리곤 내에서 최적화하는 마지막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서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제 토지 경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계 내에 머물라고 지정했습니다. 여기서 만약 들어가고 싶지 않은 구역이 있다면 보통 그 부분을 폴리곤으로 설정합니다. 하지만 폴리곤을 폴리라인처럼 다룰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시작은 그 안에서 하더라도 이 선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은 진입금지 폴리라인입니다. 이 경우에는 비록 폴리곤 경계이지만 진입금지 폴리라인으로 취급합니다. 이 설명이 두 가지 질문 모두에 대한 답이 되었길 바랍니다. 좋아요. 자, 몇 개만 더 해보죠. 다음 질문은 제가 예상했던 것인데요. 만약 50개에서 100개의 지점 또는 풍력 터빈을 연결하고 싶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 정도 숫자는 꼭 예상하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풍력 발전소에 관한 질문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했죠. 그래서 마트, 혹시 A에서 B, B에서 C로 연결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게 있나요? 저는 즉석에서 특별히 준비한 건 없지만 여기서 뭔가 만들어 볼게요. 즉흥적으로 하는 거니까 양해 부탁드려요. 그래서 지금 기능을 하나 그려볼게요. 우선 만약 여기서 시작해서 임의로 잠재적인 접속 지점을 여기쯤으로 정한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해가 더 쉬울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 방법이 한 번에 네트워크 전체를 해결해 주진 않지만 A에서 B, B에서 C로 각각 해결하거나 여러 구간을 이어서 작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한다면 이 끝에 바로 이어서 연속적으로 만들 수도 있죠. 여기서는 B에서 C로 이어졌어요. 모든 설정이 저장됩니다. 이번에는 그 경계선을 포함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 경계선을 건너고 싶어요. 왜냐하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걸 제거하겠습니다. 이제 방향 제약 조건도 저장이 됩니다. 이번 경우에는 시작할 때 어느 방향이든 상관없이 이쪽 방향을 향하도록 하고 싶어요. 그리고 들어올 때는 이 방향에서 오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포인트들은 삭제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 포인트들을 B 지점으로 가는 옵션으로 남겨둘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